윤석열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때, 그때부터 문재인 보궐 대통령 때까지 몇몇 사건으로 주목을 받아온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보수 그리고 좌파 양쪽의 지지를 받는 인기도 1위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인기도 1위가 되기는 했는데 그는 민주당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것이죠. 그러면 좌와 우 양쪽에서 지지를 받는 인기도 1위의 윤석열 씨는 그러면 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지만 보수는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대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더구나 지금 보수 쪽에 와 있으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가장 승리 가능성이 큰 인물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는 보수는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러다 보니 보수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좀 복잡해졌습니다. 어찌되었든 정권 교체만 하자. 그래서 승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먼저 보자 하는 A그룹이 있다고 합시다. A그룹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은 A그룹 역시 윤석열 후보는 보수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승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과 함께 똑같은 비중으로 윤석열 후보의 특징, 그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는 보수는 아니다. 이 부분이죠. 그렇다면 보수가 아니라면 정권 교체의 의미가 있는가? 보수라는 것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는 쪽이 그룹 B라고 해야 하겠죠. 이런 면에서 보수에서도 그룹 B는 윤석열은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사실 보수의 입장은 윤석열을 압도하는 보수 후보를 계속 원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까지 그런 후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이게 보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보수의 입장은 어떤가? 새로운 보수라는 그룹에서는 매번 그 대표자가 한 명씩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매번 나타나는 사람과 그를 미는 이것을 새로운 보수로서 그룹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새로운 보수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매번 바뀐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후보가 나가 되는 것이지 특정 인물이 나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라고 하는 그룹에 의자가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에 그동안 줄곧 어떤 사람이 있다가 또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가 이러면서 11월 5일까지 누군가
그 막판에 앉히려고 하는 누군가가 새로운 보수의 나로 되겠죠. 이러한 C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국민의힘의 당원인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서 현재 그를 공격하는 그룹은 그룹 B와 그룹 C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룹 B는 정통 보수의 입장이고 그룹 C는 새로운 보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이 새로운 보수라고 하는 그룹 C, 이게 좀 특이한 것이 이 그룹 C는 돈을 중심으로 뭉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반 개인들도 혹은 팬이라고 하는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도 돈으로 묶여 있을 수 있죠. 특이한 것은 이 정치 그룹이 돈으로 묶여 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치자금 카르텔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보수니까 이게 보수인가? 앞에 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새로운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그저 보수라고 부르고 있고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자금 카르텔이라고 했을 때 정치자금은 그러면 이게 온전히 보수의 돈은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그 핵은 돈이다. 그 정치자금 카르텔의 돈은 모두가 보수의 돈은 아니다. 그렇다면 좌파의 돈도 들어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새로운 보수가 돈을 이렇게 핵심에다가 두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카르텔이라고 그러한 정치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념성은 낮습니다. 거의 없다. 좌든 우든 상관없다.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념 대신에 돈으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위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새로운 이념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세력이니까. 그렇다면 돈을 중요시하고 이념에서 벗어나 있다 하니까 당연히 우파와 좌파를 모두 포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정치 세력으로서의 색깔이 바뀌고 정치 세력의 목표가 선거 승리라고 한다면 승리라는 결과쟁취, 결과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결과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 이렇게 승패를 거는 그런 형식의 선거 승리를 그것만을 다른 어떤 이념도 지키고자 하는 어떤 철학도 없이 선거 승리를 이번에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도박을 하듯이 그것을 따는 이제 이런 것을 추구하는 세력이다. 그래서 우와 좌를 모두 포섭할 수는 있지만 정치 세력의 색깔은 바뀌었다. 거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돈과 탈이념 그리고 승부의 세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새로운 보수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자석처럼 옛날에 그 진암철이라고 부르는 그것처럼 이 부패한 무리들 쇳가루 부스러기들이 계속 끌려 들어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커지는 것이죠. 특히
자신의 어떤 쌓아온 연륜이나 혹은 어떤 베이스가 제대로 없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쉽게 와서 들러붙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자금 카르텔, 돈을 중심으로 뭉친 정치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돈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궁금해지죠. 우리가 그게 저 돈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눈에 띄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선동 오징어 사업의 투자금 100억 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수산업자 사기 사건에서 등장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수산업자 사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 김무성 씨의 형, 이 사람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작은 사업가. 그 사람이 100억 원, 근 100억 원을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에게 투자했다. 투자의 명목으로 돈을 줬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김무성 씨의 최측근이다 하는 송승호. 이 사람 역시 언론인 출신으로 실패한 정치인입니다. 이 사람이 역시 오징어 장사에 투자한다 하면서 17억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돈을 벌 목적으로 돈을 준 그런 사건이 되겠죠. 현재 이것은 사기 사건으로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맞물려서 또 하나의 내내 같은 것이 앞면과 뒷면처럼 되어 있는 그런 사건이 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라는 사람이 여야 정치인, 언론인, 공직자들에게 선물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김태우 씨는 박영수 특검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 그에게도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동훈, 엄성섭, 이가영, 그 외에 앵커나 아나운서 등 이런 언론 방송인에게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검사와 경찰에게도 했고, 김무성, 홍준표, 주호영, 정봉주, 이러한 다수 정치인들에게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현진 의원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선물을 한 이 사건은 현재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사건으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수사 중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여야를 두루 넘나들면서 이렇게 선물을 했다. 고르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박지원 씨하고 정봉주 씨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비교적 확실히 좌파 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특징은 정치 공작에 대단히 능한 인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좌파이면서도 우파 쪽하고도 다 친한 사람들을 두루두루 많이 알고 있고 인맥이 넓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돈으로 된 정치자금 카르텔,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뇌물을 받았는가? 이 부분도 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뇌물이라고 해서 현재 수사는 대가성이 있는가? 계속 이런 것을 따지는데, 김영란법 사건은 뭐 간단하게 액수를 가지고 이렇게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뇌물인가? 이런 측면도 생각을 해야 하겠죠. 여기에서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뇌물로서 다른 어떤 대가를 지불하기로 했다고 하기보다는 정말 선물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카르텔에서 우호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정당이라든지 같은 대선 후보감이라든지 선거에 나올 사람으로 보인다든지 하는 경우에도 선물을 준 사람이 있고 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손꼽을 수 있으니까 바로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단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 구조는 대단히 간단해집니다. 김무성 씨 측에서 돈이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에게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돈이 결국 이야기했던 이렇게 많은, 소개한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로 갔다. 이것이 지금 이 가짜 수산업자 사건의 도식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의 공직자에게 갔고 언론 방송사에 갔고 여야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사건이 이렇다고 하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사건은 참으로 기막힌 사건이 되고 맙니다. 결국 100억 원이 넘는 이런 큰 돈을 김태우 씨는 선물 사고 먹고 노는데 다 썼다.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건이 무엇인가? 먹고 놀면서 100억 원을 다 써버린 사기 사건이 돼버립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보기로 하죠. 김태우 씨가 선물을 줬다 하는 것들은 이 100억 원이 넘는 묵돈을 가지고 있을 때 이자만 받아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슈퍼카를 수십 대를 샀다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김태우 씨 소유로 등록되어 있었는가? 그 부분에 좀 그렇지 않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본인이 직접 샀다. 사는 과정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도 김태우 씨 측근의 진술이고 그것도 몇 개 안 되고 따라서 이러한 값비싼 것들은 지출 세탁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00억 원을 여기에 썼다고 하는 지출을 세탁하는 그런 용도로 등장한 것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이쪽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김무성 씨라는 정치인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김무성 씨는 노련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첫째, 그 돈이 자기 돈이라면 또 자기 형의 돈이라면 이렇게 안 씁니다. 100억 원을
먹고 놀고 선물하는데 안 쓴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이렇게 노련하고 넓은 인맥을 자랑하는 김무성 씨 같은 정치인이 그의 형이 2년 동안 김태우 씨한테 돈을 거금을 계속 주면서 김태우 씨가 누군지 확인도 안 해봤다. 뉴스를 보면 그래도 내가 누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당한다 하면서 무슨 심리학자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런 자리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섣불리 심리학을 내세워서 당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까지 한통속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김무성 씨가 포항에 가서 술도 마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 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 다 해줬을 겁니다. 김태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사실 방송사나 이런 데서 포항 갔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서 한 달 있으면서 알아냈습니까? 가면은 김태우가 어떤 사람인지 다들 이야기해주고 인터뷰에 응하고 게다가 김무성 씨 같은 경우라면 전화 한 통 했으면은 김태우 씨가 누군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도 그 당시는 당협위원장이었는데도 전화 한 통 해서 그 자리에서 알아냈다. 본인이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배현진 씨보다야 김무성 씨가 훨씬 능력이 더 낫죠. 따라서 이런 까닭으로 김무성 씨 관련해서 이 100억 원이라고 하는 돈, 그거는 첫째는 자기 돈이면 그렇게 안 썼을 거다 했기 때문에 남의 돈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전후 사정을 보건대 이 돈은 쓴 것처럼 세탁을 하고 어딘가에 그대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100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접대하고 대게나 이런 수산물 선물하고 렌트카를 제공하고 그런 데 썼다. 따라서 이게 김영란법, 청탁금지법에 위반한 그런 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쓴 거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100억 원이라는 돈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여준,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돈을 썼다, 다 써버렸다 하는 용으로 나온 게 접대니 렌트카 제공이니 이런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탁금지법 이게 등장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는 김무성 씨 측에서 그 형이 고소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느 시점에 고소를 했다. 게다가 김태우 씨가 감옥에 있을 때 김무성 씨에게 편지를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고발하겠다, 다 불겠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그 위반으로 처벌받게 하겠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 사람은 계속 그 사기 범죄를 저질러 온 이런 상습범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편지에서
신의를 지키겠다. 앞으로도 계속 말을 잘 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른 진실이 있어 보인다. 이런 것이죠. 현재 수사기관에서는 100억 원 사기 사건은 수사 중입니다. 돈은 다 써버렸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청탁금지법 사건의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상하게 여기는 것은 좌파 측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그래서 좌파 매체에서 이 수산업자 사건 띄우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별 성과가 없어 보이죠. 그도 그럴 것이 여기에 연결돼 있는 것이 김태우 씨의 특별 사면입니다. 아무래도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파 매체가 이걸 건드려도 꿈쩍도 하지 않는 이유는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돈을 좀 쫓아가 봤더니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렇다면 100억 원이 선물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자본금인가? 정말로 100억 원을 선물하고 먹고 노는데 다 써버렸는가? 뉴스 나온 대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2022년 대선 자금인가? 그럴 수 있겠죠.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게 목적이었다고 한다면은 돈 세탁의 그 역방향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다 썼다. 이렇게 하고 돈은 남아있고.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100억 원은 너무 적습니다. 먹고 쓰고 버리기에는 크지만 대선 자금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적다. 그렇다면 더 큰 이런 돈을 만들어 놓고 한 100억 원 정도를 이런 식으로 지출 세탁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쪽을 본다면 훨씬 큰 돈이 있을 것이다. 돈의 풀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돈으로 얽힌 정치자금 카르텔이라는 것이 가능하겠다. 이제 이렇게 추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홈즈가 돼보기로 합시다. 추리를 해보자. 정치자금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추리를 해보자. 이것입니다. 자, 출발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태초에 돈이 있었다. 어느 시기에 이 돈의 풀은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돈은 계속 모이고 늘어나고 하면서 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 정치자금 카르텔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이런 것이죠. 2016년에 이진동 씨가 최순실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정 언론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붙어서 그때 의상실, 또 유럽에 있는 사업들, 페이퍼 컴퍼니,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추적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보도한다든지 폭로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조직적으로 그리고 쉽지 않아 보이는 일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치자금 카르텔의 돈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돈이 바로 이와 같은 최순실 사건이라고 하는 데서 활동을 하면서 나온 결과가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이 그 결과로 나왔죠. 이것만 가지고는 정치자금 카르텔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듯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국에 어떤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었는가? 김무성 씨와 유승민 씨가 나가서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정치활동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은 2017년 보궐대통령 선거에서 유승민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갔습니다. 자, 이러면은 정치자금 카르텔이 움직여서 유형적인 결과를 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여기에서 다른 사건을 볼 때도 이제 특징을 잡아보자면 여기 어떤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움직이면서 이진동 씨 같은 이런 사건, 이것처럼 보수 내부를 쳐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 정치자금 카르텔은 좌파를 치는 게 아닙니다. 보수 내부를 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진동 씨는 그때 음성 파일을 한겨레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는 한겨레 신문, 고발뉴스, 이런 좌파 매체들, 그리고 좌파 정치 세력을 이용해서 그들을 같이 움직이게 해서 보수 내부를 치는 겁니다. 보수 중에 일정 부분을 타겟으로 치는 것이죠. 정보를 외부에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보수의 정보를 가지고 좌파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 C그룹이라고 하는 새로운 보수, 그 돈의 힘으로, 돈에 모인 조직의 힘으로 보수 내부를 치는 겁니다. 이 패턴이 계속 유지되는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죠. 현재 대선 전국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이 보수 정치권 이쪽에서 음해하고 폭로하고 그리고 언론이 정치화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여름까지 쭉 보게 되면 그 방향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는 유승민이다 하는 이런 어떤 일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새로운 보수의 의자, 자기들의 그 의자에는 유승민을 앉혀왔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동안 보궐선거였던 그 보궐선거 결과로 서울시장이 나오고 부산시장이 나오고 그리고 이준석 당대표가 나오기까지 이 모두는 새로운 보수의 의자에 유승민을 앉히는데 적합한 그런 단일한 방향성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진동 씨 뉴스버스에서 윤석열 검찰 청부 고발 단독 보도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보니 이 청부 고발이라는 표현도 좌파 쪽에서도 지금 여기에 굉장히 열중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고발사주라는 표현을 씁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 둘 중에 고발사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진동 씨의 그 뉴스버스, 여기에서 보면 이번에 좀 변화가 보이는 것이 김웅 의원을 소모품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인다. 이 부분입니다. 김웅 의원은 유승민 후보의 캠프에 있는 사람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활약을 해왔죠. 김웅 의원이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도 보이지만 어떻든 과감하게 최순실 사건 때하고 같이 대비시켜보면 알 겁니다. 과감하게 김웅 의원을 소모품으로 써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새로운 보수의 의자에 더 이상 유승민이 앉지 못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결국 이번 이진동 씨의 그 청부고발 단독 보도, 이것은 첫째는 윤석열 후보를 치고 그 다음에는 유승민 후보를 치는 것이다. 김웅까지 같이 제거를 하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익을 보는 자는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후보인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보수의 대선 후보는 이제 더 이상 유승민이 아닌 것인가? 아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유승민 후보에게 모든 것을 다 집중했습니다. 보궐선거 때도 그랬고 이준석 당대표까지, 그리고 다른 것도 항상 유승민 후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했는데 도저히 인기가 오르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말도 되지 않는 이 범보수 후보를 여론조사한다 하는 역선택을 포함한 여론조사 방법도 사실 국민의힘의 전신인 그 전에 이름이 달랐던 정당들, 이렇게 보면 자기들 스스로 이거 차단했던 겁니다. 유승민 후보도 그랬고 홍준표 후보도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차단했던 건데 이번에는 역선택 포함을 극구 주장하고 있죠. 왜 그랬는가 하면은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절대 주의를 끌 수 있는 수준까지 안 올라오니까 역선택까지 포함해서라도 올려보자. 국민의힘이 궁여지책으로 넣은 것이 역선택 포함이다. 왜냐하면 유승민을 위해서, 유승민이 새로운 보수의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역선택을 포함해서 신나게 아마도 한 6월 이후가 될 텐데 계속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올해의 풍조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부추긴 것도 있죠. 이준석 당대표 때 재미를 봤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아주 듬뿍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변이 생긴 것이죠. 이 역선택을 먹고 올라온 사람이 유승민이 아니라 홍준표였던 겁니다. 홍준표가 계속 역선택표를 먹으면서 윤석열을 추월해 가겠다 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홍준표 후보가 이념을 바꾼 것이죠. 좌파로 돌아섰습니다. 이 새로운 보수에서는 탈이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돈이 보수만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 새로운 보수의 대선 후보는
홍준표로 이제 주자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새로운 보수의 의자에는 이제 유승민이 아니라 홍준표가 앉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진동의 뉴스버스는 김웅 의원을 깔아뭉개면서 차곡차곡 보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을 사주했다 하는 문제가 그 사건이 문제인가? 지금 이 이진동 씨의 그 보도, 쌓여가는 보도를 보건대 결국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아내 그리고 또 다른 치명적인 윤석열 본인의 사건을 완성시키는 그 종합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이것을 암시하는 듯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진동의 보도와 홍준표 후보의 그 스탠스가 상당히 겹쳐지고 있다. 이것은 이번에 이 고발 사주라는 것은 사실 윤석열 후보가 무엇을 했다 이것은 나오지 않고 있죠. 여기에 윤석열을 엮어 넣는 제목을 이진동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다. 윤석열의 지시 없이는 못 움직인다. 이러면서 윤석열을 엮어 넣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말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바로 홍준표 후보가 얼마 전부터 반복해서 주장해온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윤석열이 묵시적으로 아니면 암묵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이 지시 안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나는 윤석열이 지시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강하게 믿는다. 홍준표 후보가 이렇게 수없이 썼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 정치자금 카르텔의 핵심은 돈이다 그랬습니다. 이 돈을 X라고 한번 미지수로 치환을 해봅시다. X가 뭔가? 이 X는 2016년에 박근혜에게서 무엇을 빼앗아서 유승민에게 주려고 했다. 결국 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 승리, 또 정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19년부터 정통 보수 세력, 그 당시 자유한국당이라고 해야 할 텐데 여기에서 무엇을 빼앗아서 유승민에게 주려고 했다. 쭉 올여름까지 쭉 유승민을 그 의자에 앉혀뒀으니까 자유한국당을 보면 그게 이름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뀌고 또 국민의힘으로 바뀌면서 명칭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좌파로 이미 가버렸다. 보수성을 잃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차례차례 바꿔가면서 새로운 보수가 이 정당을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쭉정이에 가깝다. 기회도 안 주고 그리고 공천도 안 주고 이렇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황교안을 죽여서 내다 버렸습니다. 이번에 황교안 후보가 경선 후보자로 등록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의 경력과 그의 정치적인 비중을 봤을 때 지금 그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황교안을 죽여서 버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겉보기에는 김재원도 거기 한몫했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장면을 돌이켜보면 동의할 겁니다. 지금 누구나 보수에서는 황교안이 180석을 넘겨줬다, 황교안이 총선을 패배한 그런 패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리마연에서 지난번에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황교안은 그저 한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에 불과했습니다. 모조리 다 새로운 보수가 뺏어갔기 때문에. 그때 그 자리에 김종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용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박형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썼던 것은 새로운 보수의 의자에 앉아있던 유승민이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황교안에게 모든 죄를 얹어서 내다 버린 것은 그 총선 황교안이 하지 않았습니다. 당대표라고 있었지만 당대표 권한이 뭐가 있었습니까? 당은 비워놓고 나가서 밖에서 하는 일만 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새로운 보수가 이 제1야당 이거를 통째로 차지하면서 황교안을 죽여서 내다 버렸습니다. 보수는 황교안이 저렇게 돼 있는 것은 사실은 보수가 속아 넘어간 거다 하는 것을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이죠. 지금도 걸핏하면 저 총선 패배 180석을 넘겨준 자, 그 180석은 새로운 보수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것과 맞바꾼 겁니다. X라고 지금 치환을 해놨는데, 그러면 X는 유승민을 위해서 복무하는가? 그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X는 유승민에게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을 이번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홍준표의 등장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홍준표는 이준석을 타고 그렇게 새로운 보수의 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홍준표는 보수의 홍준표인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홍준표는 변절해서 그래서 새로운 보수에 합류한 겁니다. 이미 보수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홍준표는 파란준표입니다. 새로운 보수이기 때문에. 이제 파란준표가 된 홍준표, 이념을 좌파로 바꿔버린, 과거에도 자기는 그런 강성보수가 아니었다고 스스로 요즘에는 떠버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미 파란데, 너무 시퍼런데. 그래서 이 파란준표에 대해서 X가 오케이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째서 그러면은 파란이라는 것, 파란색이라는 것에 이들이 환영을 하는가? 결국 새로운 보수가 추구하는 것은 민주화 시즌2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이 새로운 보수에는 좀 과거로 가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무렵부터 생겨난 이념 그룹, 이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보수의 특징이 호남이라든지
또 민주당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민주화 시즌2를 달성하려고 하는 이 새로운 보수 X, 이 돈으로 만들어진 카르텔, 이것의 지금 성격은 이제 분명히 보이죠. 리마연에서 보고서 4권을 내면서 경고했던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X는 그것을 지원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친북 좌파는 아닙니다. 바로 이 점에서 유승민 후보가 내가 안보를 강조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늘 앞세웠죠. 그게 가능한 겁니다. 친북 좌파는 아니다. 그들은 전통 보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X는 황교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재형이 전통 보수라면 지지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이거 둘 다 부정합니다. 민주화 시즌2니까. 네오막시즘, 이거 받아들입니다. 21세기의 공산경제, 또 완전한 지방분권이라고 하는 일국 이제, 지금 이제가 아니고 일국 다제 이렇게 될 텐데 그것, 그 다음에 아나키즘 통일, 수도 이전,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현행 헌법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 이런 것들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파란 줌표 상당수의 찬성을 하고 있죠. 그가 내놓은 정책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하고는 아마 일치율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이런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 카르텔의 돈인 X는 그러면은 정치적 성격이 어떤가? 어째서 여기 좌파와 우파가 다 들어있으면서 보수는 아닌가? 안보는 들어가 있으면서 그래도 종북이나 친북 좌파는 아닌데 이게 안심할 수 없는 것이 경제적인 좌파다. 공산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갖다 대자면 YS계의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YS계의 부활, 민주화 시즌2의 계승, 이것이 목표가 되겠죠. 자기들 말 잘 듣는 그런 후보를 데려와서 정권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다. 이 정치자금 카르텔의 돈 X는 윤석열 X파일에 가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돈 X는 김웅의 고발 사주, 이 사건을 만드는데 그 돈이 움직였다. 앞으로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 돈은 계속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YS계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겠죠. 새로운 보수라고 하는 돈으로 엮인 정치자금 카르텔, 이러한 추리를 해보았습니다. 추리가 현실로 되는 면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보는 이에게는 보일 것이고 볼 능력 없는 이에게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